여러분, 만약 내일 아침 눈을 떴는데 세상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손주의 웃음소리, 배우자의 다정한 목소리, 친구와의 대화마저 사라진다면 그 침묵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삶의 의미까지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청력 저하는 단순히 귀가 어두워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면 대화가 줄어들고, 대화가 줄면 사회적 관계가 끊어집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결국 뇌의 활동도 위축되고 치매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많은 연구가 이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요즘 귀가 잘 안 들려서 대화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억력도 떨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청력이 무너지면 뇌가 고립되기 때문입니다. 한 어르신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서울에서 평생을 일하시다 은퇴하신 68세의 김정호 어르신은 사소한 귀막힘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대화가 점점 힘들어지고 사람들과의 모임을 피하게 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몇 해 뒤 의사에게서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만 잘 들렸어도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며 치매는 피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청력은 지킬 수 있습니다. 난청과 치매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귀 건강을 지키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 그 시작은 작은 습관과 꾸준한 관리에서 비롯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왕관이다라고 했습니다. 귀 건강은 바로 그 왕관의 보석과도 같습니다. 소리를 잃는 순간 삶의 빛도 사라집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다시 빛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청력 저하가 어떻게 삶을 무너뜨리는지 한 가정의 구체적인 사연을 통해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난청은 단순히 귀에서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대화, 사회적 관계, 그리고 마음의 건강까지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74세 이순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던 그는 처음엔 텔레비전 소리가 조금씩 크게 들려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라 여겼고 남편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면서 대화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밥 먹자라는 말도, 밖에 비 온다라는 말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니 자꾸 대묻고 결국 남편도 대화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어르신의 표정은 굳어갔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고 마을 모임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 우울감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을 때 난청이 이미 진행되어 있었고 기억력 검사에서도 경계 단계가 나왔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가 안 들리니 세상에서 나만 빠져나온 것 같았어요. 그게 치매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난청과 치매의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난청은 단순히 청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화를 막고 사회적 관계를 줄이고 결국 뇌의 활동을 위축시키며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삶을 잠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난청은 관리할 수 있고 치매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에 귀의 이상을 알아차리고 즉시 대처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청력 검사, 귀 건강에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텔레비전 소리를 점점 키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가족의 대화를 되묻는 횟수가 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귀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옛 성현들은 말했습니다. 병은 작을 때 다스려야 한다. 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그때부터 관리하면 노후의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난청을 제때 알아차리지 못해 더 큰 어려움을 겪은 한 가족의 이야기를 이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난청을 제때 알아차리지 못해 더 큰 어려움으로 이어진 한 가족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외곽에 사는 76세 방영호 어르신은 은퇴 후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손주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장난스럽게 작은 소리로 말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대화가 어긋났고 손주들이 할아버지 왜 자꾸 엉뚱한 대답만 해라며 서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도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 어르신은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는 대신 혼자 조용히 텔레비전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고 집안 분위기도 차츰 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청력이 이미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고 무엇보다 기억력 검사에서 초기 치매 의심 단계가 나온 것입니다. 난청이 뇌의 활동을 위축시켜 인지 기능까지 함께 저하된 결과였습니다. 그때 딸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귀가 잘 안 들리신다고 하셨을 때 좀 더 일찍 병원에 모시고 왔더라면 지금은 달라졌을 텐데요. 이 사연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난청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삶의 활기를 빼앗으며 결국 뇌 건강까지 위협합니다. 작은 불편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말고 즉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혹시 가족과의 대화가 힘들어지고 밖에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귀는 단순한 청각기관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끊기면 마음도 기억도 함께 무너집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대화가 없는 삶은 곧 죽은 삶이라고 했습니다. 난청은 대화를 끊고 대화가 끊긴 삶은 결국 외로움과 병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귀를 지키는 일은 대화를 지키는 일이고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이 난청과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권하는 구체적인 생활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난청과 치매를 막기 위해 전문가들이 권하는 현명한 방법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조되는 것은 청력 저하를 조기 발견하는 습관입니다. 청력은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는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받아 작은 이상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60세 이후라면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검사를 권합니다. 두 번째는 생활 습관의 개선입니다.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장시간 크게 사용하는 습관,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귀마개를 사용하지 않는 습관은 청력을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또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은 귀 속 혈관을 손상시켜 청력 저하를 앞당길 수 있으므로 생활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뇌를 적극적으로 쓰는 활동입니다. 청력이 떨어지면 뇌로 들어오는 자극이 줄어 기억력과 집중력이 함께 약해집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이라도 책을 읽거나 글을 쓰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면 뇌는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듣고 따라 부르는 것, 간단한 외국어 문장을 외워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영양 관리입니다. 귀 속 신경과 혈관은 매우 섬세합니다. 따라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등 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 견과류의 비타민 E 등은 귀와 뇌의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청력 손실을 앞당기는 큰 원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보청기나 보조기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괜히 티 날까 바라며 사용을 미루지만 보청기를 통해 대화가 다시 이어지고 삶의 활력이 살아난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했다고 해서 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삶을 지켜내는 선택입니다. 저는 상담 현장에서 보청기를 쓰고 나서 표정이 환해지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즐기게 된 분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만큼 귀를 지키는 일은 사람을 지키는 일입니다. 중국의 고사에는 소리를 잃으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가 닫히면 대화가 줄고 대화가 줄면 관계가 무너지고 결국 기억까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돌보는 일은 결코 미룰 수 없는 삶의 과제입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원칙을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현장에서 경험한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상담 현장에서 만났던 한 사례를 통해 이 원칙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72세 김정숙 어르신은 은퇴 후 혼자 지내며 늘 텔레비전만 보던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뉴스 자막만 따라 읽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사람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오지 않자 모임에 나가는 것도 꺼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집 밖 활동은 줄고 외로움이 깊어졌습니다. 자녀들이 여러 번 보청기를 권했지만 김 어르신은 아직은 괜찮아 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계산대 직원이 묻는 말도 알아듣지 못해 줄이 길게 늘어지자 뒤에 있던 사람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 김 어르신은 얼굴이 붉어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결국 병원을 찾았고 청력 저하가 이미 진행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보청기 사용을 권했고 자녀들이 함께 선택을 도왔습니다. 보청기를 처음 착용하던 날 김 어르신은 차 안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맑은 소리를 내가 잊고 살았구나. 그 말에 옆에 있던 딸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 후 김 어르신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했고 손주들의 목소리를 또렷이 들으며 예전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 뇌 건강 검사에서도 인지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난청이 치매로 이어지는 길목을 보청기라는 다리로 막아낸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청력 관리와 작은 도구의 선택이 삶 전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 다시 관계로 이어지고 대화 속에서 마음이 되살아나며 결국 뇌까지 건강하게 지켜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래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소리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살아갑니다. 난청을 외면하면 관계가 끊어지고 마음이 갇히게 되지만 그 벽을 허물면 다시 따뜻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귀 건강 지키기 생활 습관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의사로서 상담해 온 경험을 토대로 난청과 치매를 예방하는 데 꼭 필요한 생활 습관과 과학적 근거를 나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귀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청력 검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력은 매년 검사하지만 청력은 불편할 때만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청력은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60세 이후라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청력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청력이 떨어지는 초기 단계에서 보청기나 치료를 시작하면 치매 위험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 속에서 귀에 부담을 주는 습관을 줄여야 합니다. 이어폰을 장시간 크게 사용하거나 시끄러운 환경에서 오래 머무르는 것은 청력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귀 속 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음이 많은 장소에서는 귀마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청력을 평생 지켜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청력과 뇌 건강은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면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대화를 피하다 보면 자연스레 뇌가 자극받는 기회도 줄어듭니다. 이는 곧 치매와 직결됩니다. 따라서 귀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곧 뇌를 지키는 일과 같습니다. 네 번째로, 식습관 관리도 중요합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혈압과 혈당을 잘 조절하면 귀의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귀는 작은 혈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혈압과 당뇨가 높아지면 청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견과류,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귀와 뇌 모두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다섯 번째로, 운동은 뇌와 귀를 동시에 살립니다.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귀 신경을 건강하게 하고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히 해줍니다. 하루 30분 정도만 꾸준히 걸어도 귀 건강은 물론 치매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자주 소통하는 것이 귀를 자극하고 뇌를 깨우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대화는 단순히 말소리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뇌 전체를 사용해 이해하고 반응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많이 대화할수록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모든 조언의 핵심은 작은 관리가 큰 병을 막는다는 사실입니다. 난청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한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편안하고 행복해집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난청과 치매 예방에 있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삶의 태도와 따뜻한 마무리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난청과 치매를 막기 위한
다양한 사례와 생활 습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마무리로 여러분이 평생 기억해야 할 태도를 전하고 싶습니다. 난청은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마음이 다치며 삶의 활력이 사라지는 길목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난청을 관리하고 귀를 지키는 것은 다시 관계로 이어지고 마음을 열며 삶의 활력을 되찾는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이제는 사람들과 대화가 즐겁다라며 활짝 웃는 어르신들을 자주 만납니다. 예전에는 눈치만 보며 대화에서 물러섰던 분들이 보청기를 착용하고 다시 손주들의 목소리를 듣고 친구들과 웃음을 나누며 삶의 색깔을 되찾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귀 건강은 곧 뇌 건강입니다. 그리고 뇌 건강은 곧 인생의 품격입니다. 작은 문을 지키면 큰 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처럼 여러분의 귀라는 작은 문을 잘 지켜야 여러분의 삶이라는 큰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첫째는 조기 검진, 둘째는 소음 줄이기와 올바른 생활 습관, 셋째는 가족과 이웃과의 따뜻한 대화. 이 세 가지만 잊지 않으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도 혹시 청력이 많이 떨어진 건 아닐까? 걱정이 되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점검하고 삶을 새롭게 바꿀 기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노후가 고요한 외로움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따뜻한 시간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 길에 오늘의 작은 깨달음이 여러분께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과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다시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